그럼 이어서 이제 와인에 대한 이해와 매너에 대해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와인은 가장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료이다. 파스테르.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프랑스 시인인 위고죠. 와인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 노인과 바다 저자 해밍웨이가 만들었습니다. 와인을 마셔라, 시를 마셔라, 순수를 마셔라. 프랑스 시인인 보를레르가 만들었습니다. 와인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며 이 즐거움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파우스트죠. 와인은 점잖은 사람을 떠들게 만들고 진지한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능이 있다. 오디세이 저자가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와인은 추억을 저장하는 여행과 같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언을 하신 분 누구일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저는 와인을 좋아합니다. 그전부터 와인을 먹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와인을 먹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와인은 약 이제 4만 가지, 8만 가지 헤아릴 수가 없지만 제가 최근에 먹어본 와인 종류 한 200가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인 사시카이아라는 와인을 한 2년 전쯤에 마트에서 종이컵에 먹었어요.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한 모금 한 모금 먹었을 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제 소중한 귀인분들과 사시카이아라는 와인을 먹는데 바로 그 당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보여주고 있지 않았는데도 그 와인을 먹는 순간 제 몸에서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는 와인은 그런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류를 같은 걸 계속 드시면 모르시겠지만 다양한 걸 먹으면 그때 당시에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추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와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와인을 만든 생산지가 서늘한 곳인지 따뜻한 곳인지 강수량이 많은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와인은 추억을 저장하는 여행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는 이유 있으시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을 위해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 평생의 추억을 가져가기 위해서 해외여행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와인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인에 대한 역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00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집트에서 이제 피라미드 왕국할 때도 급여를 실적으로 와인으로 또는 맥주로 지급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나 미사, 성찬용 또 의료용으로 사용하게 됐고요. 보르도 아키텐 지역의 공주 헤니 2세와 결혼하면서 영국으로 가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돈페리뇽에서 샴페인 제조가 됐다라는 내용. 기타 등등등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자면 강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만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 엘레노라는 공주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미인이신가요? 한 나라의 여왕 또는 귀부인이 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겁니다. 엘레노르 공주는 자그마치 영부인이 2번이나 됩니다. 그것도 프랑스 한 번, 영국 한 번. 난 사람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모도 대단하지만 엘레노르 공주의 나라였던 아키테는 왕국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키테는 공국이라는 곳은 프랑스 남프랑스 지역에 있는데요. 그 지역은 우선 와인의 대표적인 생산지인 보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루이 7세와 결혼을 하게 되죠. 루이 7세는 엘레노르 공주를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공주도 당연히 사랑을 했겠죠. 둘이 사랑을 하고 한참 잘 지내고 있을 시점에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죠.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엘레노르 공주는 왕을 응원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 잘 싸워 했는데 생각보다 쫄 보였어요. 군사들을 이끌어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할 사람이 자꾸 뒤로만 숨는 겁니다. 이때 배우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포부는 강한데 남편을 통해서 더 커져나갈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불신이 쌓은 데다가 엘레노르 공주가 첫째 낳은 자녀가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둘째도 딸을 낳을 경우는 분명히 위협이 될 거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점 안 좋아지는 시기가 되자 엘레노르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를 딸을 낳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실제로 둘째도 딸을 낳습니다. 이제 외부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레노르는 선택을 합니다.
두 딸의 양육권을 루이 7세에게 드리겠습니다. 대신 원래 아키텐 공국의 땅이었던 보르드 지역과 남프랑스 지역을 다시 귀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둘은 합의하에 완만하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재혼을 하는데 얼마 만에 재혼을 했을까요? 엘레노르 공주는 10주 만에 재혼을 합니다. 그것도 9살이나 어린 헨리 2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당연히도 엘레노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남프랑스의 땅을 헨리한테 갖다 줬죠. 헨리는 땡큐 하면서 와이프와 결혼하게 됐고 둘은 3명의 아들과 5명의 딸들을 낳게 됩니다. 잘 지냈고 심지어 엘레노르 공주가 아까 욕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아는 사자왕 리차드 왕을 낳게 됩니다. 점점 영국은 더 확대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좋은 유수한 와인들이 영국으로 넘어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기회로 영국은 와인에 대한 문화가 점점 확대가 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정보를 했을 때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레노르 공주가 영국 헨리 2세와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루이 7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쫄보였어도 배가 아팠겠죠. 그렇게 해서 불신이 시작한 데다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간질도 많이 하고 더불어 지금 보르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세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돈이 문제였던 거죠. 돈의 골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결국에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쟁 들어보셨죠? 그 100년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잔다르크도 나오게 되고 딸부 장군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대단한 여성분 한 분이 두 나라의 전쟁을 일으켰지만 새로운 문화를 바꿨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와인에 대한 한번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와인의 종류는 3개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의 순서에 의한 구분은 에피타이저 와인, 테이블 와인, 그 다음에 디저트 와인으로 나뉘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밥 먹기 전에 먹는 와인, 밥 먹는 중에 먹는 와인,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먹는 와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효모가 만드는 게 알코올과 탄산이라고 했죠. 그 탄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스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도 구분, 달달하냐 아니면 달지 않냐 기분으로 해서 스위트 와인과 드라이 와인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포도 품종은 까베네 소비뇽, 메를로, 피노누아, 시라, 그 다음에 화이트는 샤도네, 쇼비뇽 블랑, 리슬링, 모스카토. 이 부분은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 와인 당연히 적포도로 만들겠죠. 그럼 화이트 와인은 무조건 청포도로 만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를 넣고 믹서기에다 갈았어요. 그럼 무슨 와인이 될까요? 레드 와인이 됩니다. 네, 레드 와인이 됩니다. 근데 포도를 따서 그거를 압착 눌렀어요. 그럼 알맹이만 쏙쏙 빠져서 알맹이를 잘 씻어가지고 믹서기에 가르면 화이트 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믹서기에다가 갈아요. 가는데 1분을 갈아야 하는데 10초만 갈았어요. 그러면 색이 어느 정도 나오다 말겠죠. 그게 무슨 와인이다? 그게 로제 와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섞는 줄 알아요. 물론 샴페인에서 일부분은 그렇게 로제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부분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든다? 네, 적당히 갈다가 색에 맞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와인은 오래되면 좋은 걸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김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김치 좋아하시죠? 자, 우리나라 좋은 생산지에서 나온 김치 배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산 배추, 그 다음에 베트남 배추, 미국산 배추 이렇게 쭉 놨습니다. 자, 김치를 열심히 장인들이 담궜는데 이게 3년이 되면 똑같은 신김치가 될까요? 김치 역시도 그 배추와 그걸 누가 생산했는가 길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때루아라고 하거든요. 어느 생산자가 어느 밭에서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와인은 3년을 갈 수도 있고 5년을 갈 수도 있고 50년을 갈 수도 있고 100년을 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와인은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 막 생산했을 때가
제일 저렴하긴 합니다. 뭐 물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와인이 가장 마시는 시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픽타임이라고 하고요. 그 와인 상품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와인은 와인 안에 효모라는 게 있고 그 친구가 생산을 계속 해내죠. 어떤 걸 생산해 나가요?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면서 점점 발효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식초가 됩니다. 우리 비니걸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나요? 거기 앞에서 나오는 BIN은 와인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와인이 가면 식초가 되는 거고요. 그것처럼 와인은 와인 상품에 따라서 오래되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와인 라벨 읽는 법. 네, 이거 부분은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네, 보다 좀 쉽게 말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대륙과 신대륙이라는 게 있어요. 구대륙이라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우리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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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부터 와인을 만들었던 곳. 그리고 칠레, 미국, 호주 이런 곳은 이제 막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신대륙이라 불립니다. 레이블을 보면 좀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구대륙은 예전부터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의 문장이 더 중요했어요. 신대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도 품종을 넣거나 아니면 레이블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데 의사 전달을 표현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국가, 그 다음에 와이너리의 이름, 그 다음에 1등급 지역인지 아니면 알코올 함량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저기 맨 끝에 보면 뽀이하게 AOC 와인이라고 인증되어 있습니다. AOC,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깊숙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한 예로 김제에서 나온 쌀을 인정받으려면은 거기에 맞는 규칙이나 규율이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프랑스도 AOC라는 지역을 통해서 정해진 양조 방법과 그 다음에 생산을 해야만 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